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 구매를 미루고 4세대 전투기인 F-15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대를 역순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F-15EX가 어떤 전투기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TV입니다. 올해 7월 13일 좀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F-15EX를 미국에서 76대 구매를 확정하고 그 초도 양산 물량으로 8대를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실 듯 5세대 최신형 스텔스기인 F-22 랩터를 195대를 이미 구매했고 이보다 더 진화한 F-35A 1763대를 도입 중인 미국이 4세대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 F-15를 80대 가까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니 일반적으로 왜 이러는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싶습니다. 실제로 F-15는 1960년대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15EX가 어떤 전투기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15 초창기 모델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일 듯 싶어서 간단하게나마 F-15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FX 사업으로 미국 공군이 F-4 팬텀과 F-111을 대체할 4세대 전투기를 구상하면서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가 바로 F-15, F-16입니다. 이전의 F-4와 F-111 등은 다목적 기체를 노리고 개발되었으며 실제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베트남전에서 막상 공중전을 벌이자 크게 고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소련의 미그-25에 대항하고자 개발된 것이 F-15와 F-16입니다. F-15는 기획 당시에는 가변입기로 설계되었지만 가변입기 대표적인 전투기인 F-111과 F-14의 경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수정된 사항입니다. 가변입기는 그림과 같이 날개가 접히는 기체인데 특히 후퇴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변입기는 대부분 짧고 악조건이 활주로를 이륙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며 스텔스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 적어도 고속 침투가 그나마 가장 생존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방식인데 가변입기를 고집했다면 유지비 문제로 해서 지금쯤 F-15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66년에 설계가 시작되어 정식 생산은 74년부터 이루어졌으며 1976년 6월 23일에 F-15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최초 설계 시에는 100% 공중전용 전투기였으며 안정적인 설계와 강력한 엔진, 속도, 상승력, 기동성 등으로 스펙상으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 전투기였습니다. 구소련 미그 25기를 잡자는 의미에서 공중전에서 특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였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비쌌으며 미국 역시 함부로 팔지 않는 기종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외의 보유국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정도였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꿈의 전투기였던 게 F-15입니다. F-15는 전쟁에도 수없이 참여하여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체입니다. F-15 C형으로 34기를 0대0 요격에 성공한 기록도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 115기의 기체를 격추하는 동안에 단 한 기의 기체도 격추당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F-15A, B, C, D 등 초창기 기체들은 0대0 전투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후에 지상 공격 능력을 대폭 강화해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진 게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며 1986년에 데뷔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F-15 이글은 1960년대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이며 스트라이크 이글도 데뷔가 34년이 지난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2002년 FX 사업을 진행할 시점에 미국 구닥다리 전투기를 비싼 값을 주고 사온다며 극렬한 반대 활동도 있었습니다. F-15K 슬램 이글은 우리 대한민국이 1980년대부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F-4 팬텀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한 미 공군의 F-15E형을 한국화한 모델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그 당시에 들어온 F-15K는 F-15E형을 모체로 한 그 이전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체로 업그레이드가 된 전투기입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이전 모델과 부품 호환율이 15% 이하가 될 정도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한 기종이며 어떻게 보면 외형만 같을 뿐
그 새롭게 제작된 전투기라고 보셔도 될 듯 싶습니다. F-15E형은 조기 경보기와 자신이 장착한 레이더를 이용해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제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군 전력을 압도하고 동북아 패권에서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는 공군력을 보유하고자 120대의 F-15K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1997년 IMF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매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1기의 F-15K를 도입했으나 2기가 사고로 추락해서 현재는 59기의 F-15K를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F-15K 슬램이글을 기준으로 재현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장 19.43m, 중량 14.3톤, 승무원 2명, 최고속도 마 2.5, 항속거리 5,700km, 작전 반경 1,800km, 무장은 20mm 기관포, 하드포인트 19개, 폭장량은 10.5톤, 최대 폭장량은 13톤 정도 됩니다. 이전 기체가 무장 장착이 가능한 하드포인트가 11개였던 반면에 F-15K는 하드포인트가 19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정거리 280km에 달하는 JDAM과 슬램-ER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였습니다. 항법과 조준을 도와주는 타이거 아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지형을 추적해 비행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어두운 밤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에서도 공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F-15K 탐지력은 AN/APG-63 레이더로 14개의 공중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가 있고 이 중 6개의 목표물을 추적해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는 미국이 구매한 F-15EX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대략 짐작들 하시겠지만 외형만 F-15일 뿐 그 성능, 기능, 장치에서는 그 새롭게 탄생한 기체라고 할 수 있겠죠. F-15EX는 사우디아라비아용으로 개발된 F-15SA의 기술적 바탕을 두고 설계된 최신 개량형입니다. 풍부한 오일머니로 돈이 넘쳐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찌감치 F-15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F-15S는 이스라엘의 입김 때문에 지상 공격 능력이 크게 다운그레이드된 기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에 대한 노비에 힘입어 지난 2011년 F-15E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황골 타태한 버전인 F-15SA를 계약 체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F-15K를 대당 1200억 원에 구매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구매 금액의 2배에 가까운 22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매하게 됩니다. F-15SA 신규 생산에 84대, 기존 S사양 70대를 SA 사양으로 개조하는 대가로 무려 294억 달러, 하나로 35조 3,100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한 것은 기술 개발 때문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대열을 낚은 보잉은 사우디에서 받은 돈으로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개발해 F-15에 적용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F-15SA입니다. 이는 F-15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로 보기 어려울 만큼 비약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F-15SA는 기존 F-15E와 다르게 조종 시스템이 기계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 레이더는 기존 AN/APG-70 기계식 레이더에서 당시 최고 전투용 레이더 중 하나로 꼽히는 AN/APG-63V3 A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F-15E와는 다르게 F-15SA는 DWS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것보다 전자적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날아오는 적의 공대공 미사일을 교란해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입니다. 보잉은 사우디 공군용 F-15SA를 개발하면서 스트라이크 이글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이고 이후에 수주한 카타르 수출 계약을 통해 레이더와 조종 계통, 항공 정렬 장비를 추가 개량한 F-15QA를 만들어내면서 기존 4세대 수준이었던 F-15를 4.5 플러스 세대 이상의 가공할 전투기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F-15QA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개량된 것이 바로 F-15EX입니다. F-15EX는 28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적 전투기에 직접 전자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은 차세대 레이더 AN/APG-82V1을 탑재하였습니다. 한 해로 최신의 스텔스기인 F-35 A사 AN/AP-81보다도 더 발전된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것입니다. 무장 장착 때도 변경을 통해서 AIM
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22발이나 동시에 탑재할 수가 있으며 기존 F-15E가 10발 정도로 탑재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2배 정도 탑재량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으며 AIM-120D는 최대 200km까지의 공격이 가능하므로 F-15EX는 혼자서도 적 전투기 1, 2편대 정도를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에 추락시킬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미국은 스텔스기인 F-22, F-35가 적의 주요 지휘시설을 공격하여 방어망을 무너뜨린 후에 폭장량이 강력한 F-15EX가 2차로 공격을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든다는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고 또는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전면에 배치하고 적의 레이더 경보장치에 탐지가 되지 않는 전자광학 조준장치 IRS로 은밀하게 표적을 조준한 뒤에 표적 정보를 이선의 F-15EX에 보내서 200km 거리에서 대량의 미사일을 날려서 적 편대를 일거에 날려버리는 미사일 캐리어 전술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텔스기가 만약에 없다면 조기 경보기와 F-15EX를 데이터 링크로 묶어서 조기 경보기가 보내준 표준 정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F-22나 F-35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무장 환경에서는 무장 탑재량이나 항속거리가 뛰어난 F-15EX를 투입하여 운영하는 전술 개념도 구상 중입니다. F-15EX는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3-4배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소수 F-15EX로 다수 적 전투기를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은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스텔스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F-15EX 최대 장점은 폭장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F-15K 기준으로만 봐도 폭장량은 13톤까지도 가능합니다. 대형 폭격기인 B-52 폭장량이 27톤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투기로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폭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F-15 가장 큰 장점인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F-15EX는 외부 형상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F-15EX는 미사일이 레이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엔진은 공기 흡입구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외형을 조정하였습니다. F-15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 바로 이 F-15EX를 최종적으로 144대를 미국 정부가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빠르게 일본은 보유하고 있던 F-15MJ 총 98대를 F-15SA와 F-15EX 사이급으로 2차 개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전은 하늘의 승패가 곧 전쟁의 승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전은 제공권 장악이 전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약 2조 원 예산을 투입할 우리 공군의 F-15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 검토 과정이 2021년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도 이번 개량 사업에 미국의 F-15EX급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개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F-X 배치 후에 F-15 개량 사업도 성공한다면 동북아에서 그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백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